이번 대선을 보다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공진선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에서 문재인 후보에 앞선 1년 전 총선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인데요. 어떤 의미로 읽을 수 있을까요? 예, 지난번 총선이 과거의 실망에서 비롯한 투표였다면 이번 대선에서의 투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 유권자들 거의 모든 분이 사실상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목표에는 동의를 하셨고, 다만 그 수단을 어느 후보를 통해서 하느냐에 대해서 이견은 보였지만 더 많은 수의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국정 경험이 있고 의회를 경험한 안정적인 문재인 후보를 그 대안으로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대통령 하루의 일정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능숙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의회와의 협력도 약속하고 이런 모습들이 예상대로 드러났고요. 호남 유권자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하게 되는 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강한 지지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국민의당은 지도부가 사퇴하는 지역에서 입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패착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입지가 이제 불투명해졌다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아직까지 더 기회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인 행보와 대조적으로 안철수 후보 개인이 조금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안정감을 주지 못한 것이 1차적으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전쟁의 비유를 하자면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은 이제 뭐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도 되지만 약간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과의 아직까지 일체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라든지 또는 당 내의 팀워크나 팀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여러 가지를 거론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선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남에서의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만난 어떤 분은 호남민의 아주 탁월한 정치적 감각이 표출된 결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마찬가지로 내년 선거도 어느 정당에게도 만만치 않은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은 1년 동안 두 정당이 전열을 가다듬고 쇄신하고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호남에서 더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물들을 공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또 호남 발전을 약속을 했는데요. 이 지역 발전이 호기를 맞은 셈인데 지자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자체들이 지금까지 많이 준비해온 만큼 앞으로 이낙연 지사와 협력해서 잘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